친형이라니요? 지금까지 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나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형은 어릴 때 우리가 너무 가난했던 탓에 멀리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단다. 너희 아빠도 그때 많이 힘들어 하셨어. 그 후로 형을 찾으려고 애썼지만 소식이 끊기고 말았지. 소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랐고 부모님의 고통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요? 형은 어디에 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최근에야 형이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는 소식을 들었어. 너희 형은 스스로 모든 걸 이겨내고 큰 병원을 설립했단다. 그리고 지금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소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지만 내심 설렘과 호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럼 형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나 형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야. 형이 직접 우리를 만나러 오겠다고 했거든. 구독자님 무슨 사연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일랜드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한 소년, 톰입니다. 마을은 작은 고요한 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부는 언덕 위에서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곳. 그곳에서 우리의 집은 마치 세상에서 떨어져 있는 것처럼 고요하게 있었죠. 부모님은 저와 제 여동생을 위해 언제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정원과 들판을 가꾸는 일. 어머니는 작은 집에서 우리가 먹을 음식을 마련하는 일을 맡고 계셨죠. 제 가족은 가난했고 빵 한 덩어리를 나눠 먹으며 하루를 보내는 일이 많았고 추운 겨울밤이면 벽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모두가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곤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바쁘게 일하면서도 우리가 사는 곳이 외진 곳이라 종종 잊혀지곤 했습니다. 마을 회의나 축제에서 저희 집은 언제나 뒷전이었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상처받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어쩌면 그게 우리가 마을에서 자라온 방식이었겠죠. 사람들에겐 우리 집의 존재가 멀리 떨어진 바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저에게 그 마을은 작은 우주였고 그곳에서 자란 기억들은 결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저마다의 방식으로 따뜻했죠. 비록 말없이 지나가는 이웃이라도 그들의 눈빛 속에는 항상 연민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의 나날은 외롭고 고단했지만 제 마음속엔 언제나 마을 사람들의 작은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여동생과 저는 종종 마을 끝자락의 작은 언덕에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람을 맞으며 먼 바다 너머로 무엇이 있을지 상상하곤 했죠. 그때마다 여동생은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 바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곳에 갈 수 있을까? 동생의 눈에는 항상 무한한 가능성의 빛이 떠 있었고 그 눈빛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가운 바람처럼 우리를 감쌌습니다. 어느 날 마을 근처의 큰 병원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한 젊은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을에 의사가 온다는 건 큰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혹시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물었고 저는 그가 단지 친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마을 사람들은 큰 병이 나지 않으면 병원을 찾지 않으니까요. 저는 몇 달째 느끼던 약간의 피로감만 조금 있었죠. 그래서 저는 의사를 만나는 것에 큰 기대도 걱정도 없었습니다. 평범한 검진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저는 그 의사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심장병이 발견되었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을 받고 나서 저는 수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의사와 많이 가까워졌고 그의 지원을 받으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의사는 계속해서 저와 제 가족에게 도움을 주었고 우리는 그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느끼며 점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은 이때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하고 저를 주기적으로 검진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항상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던 의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던 것이죠. 그는 진찰을 마친 후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톰, 사실 나는 내 친형이다. 저는 깜짝 놀라며 그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자란 부모님은 그에게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되묻자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형이라니. 그런 사람은 제 기억 속에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언제나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여동생과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려가신 분들이었죠. 그런 충격적인 사실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이제서야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부모님은 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몇 년 전 부모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집을 떠나 해외로 떠났고 그 후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자원봉사자로 돌아와 마을에 와서 톰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이제야 톰을 돌볼 수 있는 능력과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계속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은 정말 많은 이유로 이 사실을 숨기기로 결심했어. 형은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했었고 그 사건은 가족에게 큰 상처를 남겼어. 그래서 부모님은 나를 숨기기로 결심한 거야. 그들에겐 그때 그 일이 너무 아프고 어렵기만 했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자라면서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게 더 나은 길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너를 만난 것도 우연이지만 이제 그 시점이 온 거야. 너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신이 겪은 일들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적 사고를 당한 형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한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이후 여러 이유로 가족을 떠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사이 형은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살게 되었고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형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형이 지금의 의사라는 사실이 저에겐 믿을 수 없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니, 그게 어떻게? 제 목소리는 떨렸고 고통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의사는 잠시 조용히 있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님은 사실을 이야기하기를 원하지 않았어. 톰이 의사인 사람이 자신의 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의 내면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충격이 잠잠해지지 않은 채 형에 대해 더욱 알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그 형이 한국에서 살아온 이야기는 톰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그의 세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톰, 나의 이야기는 아주 길고 복잡해. 부모님이 알고 있던 나는 그저 너희가 만난 적 없는 그저 없어진 형이었을 뿐이지만 나는 한국에서 내 삶을 새로 시작했어. 의사는 톰에게 진지한 목소리로 말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한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어린 시절의 큰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톰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형이 사고를 당하고 나서 부모님은 그를 병원에 맡기고 돌아가면서도 아픔과 상처를 감추려 했습니다. 사고 후 형은 한동안 치료와 재활을 받았고 결국 부모님은 그를 다시 돌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형을 한국으로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맡겨졌고 그곳에서 형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다른 사람처럼 자라야 했어. 부모님이 나를 떠나보내고 그곳에서 나는 처음으로 진짜 나를 찾아가게 됐어. 형은 그가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형은 처음에는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매우 외로웠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자리를 조금씩 찾아갔습니다. 그의 친척은 그에게 학교를 다니게 했고 형은 한국어를 배우며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부모님과의 연락은 점차 끊어졌습니다. 형은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해갔고 한국 사회에서 성공하려는 열망도 생겼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 한국어도 서툴고 모든 것이 낯설었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한국에 녹아들었어. 나만의 길을 찾아갔고 결국 내가 꿈꾸던 일을 하게 됐어. 그 후 한국에서 의사로 일하며 삶의 목적을 찾았고 그곳에서 원하는 성취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서 성공을 거두었지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톰과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떠날 날이 없었습니다. 형은 톰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나의 삶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변했지만 부모님과 너와 여동생이 그리워서 마음속으로 항상 후회가 있었어. 그때 부모님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후회돼. 내가 그때 너희에게 돌아갔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미안해. 톰은 형의 이야기를 들으며 충격과 함께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형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모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그는 형이 어떤 이유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형이 느꼈을 고통과 외로움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형, 그때 돌아왔어야 했잖아요. 왜 그때는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았죠? 우리가 다 같이 있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톰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물었습니다. 형은 한참을 생각한 뒤 진지한 얼굴로 답했습니다. 그때 내가 돌아갔다면 그때 너희가 겪었을 고통과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었을 거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 하지만 이제 너와 다시 만난 이 순간만큼은 진심으로 기뻐. 그날 이후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뒤집어진 듯한 기분이 들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도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은 언제나 단단하게 서로를 지켜왔던 것처럼 보였지만 비밀이 숨겨져 있었고 그 비밀이 드러나면서 저는 내면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끝나고 나서도 제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형이라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고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이 끊임없이 마음속을 맴돌았습니다. 형과의 이야기를 마친 후 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형이 한국에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그동안 알지 못했던 많은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형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느꼈던 고통과 갈등,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삶을 재건해 나갔는지를 듣고 톰은 그동안 부모님에게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강하게 느꼈습니다. 형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듣고 나니 톰은 자신도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 한국에 있던 형을 보지 못하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것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이 마음속에서 커져갔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동안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날 밤 톰은 부모님과 여동생을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부모님께서도 조금은 행복하실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이야기할 게 있어. 톰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하자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톰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모른 채 기다렸습니다. 형, 그 형 있잖아요. 사실 그는 내 친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국에서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셨던 것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부모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표정은 여전히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 한국에 가면 어떨까요? 톰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안을 했습니다. 형이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나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국에 가서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형도 잘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께서도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은 톰의 제안에 잠시 조용히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서 여러 감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동안 비밀을 숨겨온 부모님이었기에 톰의 제안은 그들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톰은 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리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톰, 너의 말도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오랫동안 형과 연락을 하지 않아서 많이 미안해. 그동안 형이 한국에서 살아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건 그 일로 마음이 아팠기 때문이야. 우리가 형을 떠나보내면서 많은 후회와 아픔이 있었지.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일까? 어머니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우리나 너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곳에서의 생활이 어떤지, 우리가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돼. 톰은 부모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향에서 살아왔고 이제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톰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살면 형도 있고 우리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거잖아요. 아빠, 엄마, 나는 우리가 다시 함께 살면서 서로를 돌보고 힘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톰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고 싶어요. 형도 보고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싶어요. 여동생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도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 대해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톰의 제안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고 잠시 후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함께하는 건 정말 중요하겠지. 우리가 그동안 놓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다면 새로운 시작도 괜찮을 것 같아.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거야. 다만 우리가 가서 정말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것만큼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할 거야. 그렇게 톰은 부모님을 설득했고 가족은 한국으로 함께 이주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톰은 형에게 연락을 하여 그들에게 한국으로 올 계획을 이야기했고 형도 기쁨과 함께 환영했습니다. 가족의 새로운 시작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톰은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임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지낼 그날들이 이제는 기다려지는 날들로 다가왔습니다. 톰과 그의 가족이 한국에 도착한 첫날, 그들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두려우면서도 기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모든 일들이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어에 서툴던 톰의 부모님과 여동생이었지만 조금씩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 갔습니다. 톰은 형과 함께 한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보며 부모님과 동생에게 한국의 매력을 하나씩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톰은 가족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기 위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떠난 여행은 제주도였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해변, 푸른 바다, 시원한 공기 속에서 가족은 마음껏 즐거워하며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엄마, 아빠, 여기 정말 아름다워요. 여동생은 놀라운 풍경에 감탄하며 바닷가에서 뛰어놀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상에 쫓겨 살았던 부모님은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특히 제주도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마신 따뜻한 차 한 잔은 그들에게 따스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함께 행복한 순간을 보낼 수 있었던 적이 없었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 같아. 아버지는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톰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지난 아픔과 고난은 이제 과거의 일이었고, 지금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정착한 뒤 톰은 형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톰과 부모님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형을 만났을 때 톰은 감정이 복잡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형과 부모님은 오랜만에 만나는 기쁨을 나누며 서로의 그리움을 풀었습니다. 형,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톰은 눈물이 맺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은 톰을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한국에 와줘서 너무 기뻐.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잖아. 형은 그들이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고, 가족들은 형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형의 조언 덕분에 톰의 부모님은 금세 한국에서 생활하는 법을 익혔고, 여동생은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며 즐거운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변화는 톰의 부모님이 점차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형과의 오랜 이별과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으로 힘들었던 부모님은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톰의 아버지는 작은 카페에서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 과거의 상처는 아프긴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소중하다고 느껴. 이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은 몰랐어. 톰이랑 여동생, 그리고 형이 함께라서 정말 감사해. 그동안 우리가 너무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는 서로가 있어서 괜찮아. 가족은 이제 비로소 마음속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톰은 그들의 행복을 보며 자신도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있었지만 이제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이 순간이 가장 큰 선물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톰과 그의 가족에게 정말로 기적 같은 순간들을 선물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그들은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음식도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고 다양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며 점차 한국에 대한 애정이 커졌습니다. 톰은 부모님과 여동생에게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인 설날을 맞아 가족 모두가 모여 음식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두 모여서 설날을 보내게 되다니 정말 특별한 일인 것 같아 톰의 어머니는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톰과 가족들은 오랜 시간 동안 놓치고 살았던 행복을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나요? 한국에서 하나가 된 톰과 그의 가족은 기적 같은 순간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남았죠.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따뜻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